안녕하세요. 사모튜브 오승연입니다. 저희가 한번 예고도 비슷하게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새로운 콘셉트의 음악 감상, 그 다음에 음악을 같이 이렇게 같이 즐기는 이런 콘셉트예요. 그리고 이거 자체는 앞으로 여기 같이 앉아서 이렇게 음악을 듣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이제 새로운 그런 음악 감상을 시작하는 그런 새 코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6, 70년대에 있었던, 뭐 80년대도 좀 남아 있었던 그런 음악 감상실 있죠. 전문 클래식 칼럼니스트 분을 모시고 시작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시작하지만 좀 있으면 이제 이 앞에 같이 모여서 얘기를,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하는 그런 코너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너리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은 아닌데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이 오디오를 갖춰준 공간에서 음악도 듣고 또 이제 뭐 클래식은 약간 근데 약간 가이드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아주 뭐 그 여러분들한테 높죠. 음악을 소개해주는 스텝으로 네, 이렇게 한번 같이 한다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음악을 감상하려면 첫째는 공간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음악을 잘 들려줄 만한 기기가 일단 있어야 되는데, 또 혼자 들으면 재미가 없어요. 같이, 제가 그랬잖아요. 옆에서 내가 본 신문도 옆에 사람이 넘기고 있으면 그게 더 재밌다는 얘기도 한번 제가 얼핏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여럿이 모여 들으면 재밌는데, 그때 이제 누가 하나 얘기를 하나 꺼내주면 더 재밌는, 근데 같이 들으면 재밌는 얘기,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얘기, 저희가 하는 거는 음악을 감상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이 정도, 또 같이 즐길 수 있는 범주에서 정말 좀 특별한 얘기들,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들을 한번 우리 매너리님 통해서 들어가면서, 그리고 뭐 가만히 듣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영상으로 보고 계시지만 같이 이렇게 즐기는, 대화도 하면서 질문도 하면서 즐기는 그런 콘셉트의 코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여기 막 걸어놨지만 오늘은 네. 뭐 오늘 무슨 얘기 해주실 거예요? 네. 오늘 이분 얘기 해줄 거구나. 사실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저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음반 회사라는 회사에서 한 그 30년 가까이 네. 있었기 때문에 참고로 이분은 서서히, 오늘은 밝혀드리지 않고 좀 있으면 이분에 대해서 서서히 알게 되십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음반들 위주로, 물론 이제 오늘 갖고 온 거는 이제 CD입니다. CD고 네. 뭐 이렇게 그 요즘에 이제 디지털과 CD도 아주 디지털과 이제 상반된 개념으로 이제 굳이 피지컬이라고, 예전엔 그냥 무조건 피지컬 CD? 네, 피지컬이었는데 요즘 이제 디지털이 이제 득세하니까 이 피지컬 CD를 가지고 왔지만 여러분들이 다 뭐 멜론이나 뭐 타이달이나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애플뮤직이나 해서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예전에는 CD 음반이라고 했지만 요즘엔 이제 음악 자체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저희가 가져온 이렇게 CD로 음원을 들려드리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다 우리가 하는 음원 서비스에서 거기서 가입돼 있으시면 다 들을 수 있어요. 고음질도 들을 수 있는데 조금 다르긴 합니다, 물론. 근데 이렇게 유형물로 돼 있는 그게 또 다시 또 살아나기 시작해요. LP가 왜 붐이 일었겠어요. LP를 사서 듣고 이렇게 화면 보고 돌아가는 거 구경하는 재미로 했던 건데, CD가 다시 그 뒤를 이어가는데, 아무튼 이렇게 쭉 CD를 꽂아놓고 이렇게 모으는 재미,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같이 좀 그런 느낌도 좀 전해드리면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음악이면은 물론 이제 귀로 듣는 거지만 이렇게 CD도 듣고 뭐 LP도 듣고 하면서 이렇게 보고 만지고 할 수 있었지만, 요즘엔 디지털은 볼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늘 소개할 음반 이렇게 딱 하면 벌써 보이니까 이거 얘기, 네. 오늘 이 얘기입니다, 그러고. 네, 이 얘기를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그 가장 최근에 낸 6번째 앨범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를 네. 2개 담은 가장 최신 앨범을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슈베르트는 처음이죠, 임동혁이. 네, 슈베르트 하면 그 임동혁 하면은 임동혁 얘기 좀 해주시고 먼저. 네, 쇼팽 콩쿠르에서 그 사실은 한국인 처음으로 입상을 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 뭐 세계 3대 콩쿠르라 뭐 굳이 사실은 그런 말 쓰는 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굳어져 있으니까. 네, 일반적으로 세계 3대 콩쿨 하면은 쇼팽 피아노 콩쿨, 쇼팽 콩쿨, 그다음에 차이콥스키 콩쿨, 퀸 엘리자베스 콩쿨 이게 이제 제일 큰 대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 입상. 네, 쇼팽 콩쿨에서 3위를 입상했는데 형인 임동민과 똑같이 소수점까지 똑같은 3등을 입상을 해가지고 그게 화제였어요, 참. 화제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우리에게 굉장히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다가온 그렇죠. 연주자죠. 물론 우리 앞서간 그 대선배들 있죠. 뭐 저 한동희 선생님이나 정경환 선생님 이런 또 누구야? 굉장히 그런 대선배들이 있지만 지금 이제 막 어떤 콩쿠르 입상을 하면서 계속 음반 작업과 쭉 이런 활동이 이어지는 그 매체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K 클래식의 거의 시조가 이제 막 시초가 된 그 단초가 된 지금 같은 K 클래식의 거의 그런 스타일을 첫 탭을 끄는 인물이 바로 임동혁이 아니었을까요? 네, 그렇죠? 아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K 클래식이라고 하면서 막 뜨고 있는 거는 이제 조성진 피아니스트도 그렇죠. 있고 이문찬 피아니스트도 있고 주로 이제 뭐 피아니스트 위주로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되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K 컬처의 가장 최초는 그 클래식이었습니다. 맞아요. 그 뭐 어떤 그 다른 기원까지 따라가면 한국을 그래도 한국이 이 부문에서는 이 수준이다라는 거를 그래도 조금 만방에 알린 건 오히려 맞아요. 클래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K-팝이 하도 유명하니까 K-팝이라고 하지만 따져고 보면 K 클래식이 K-팝보다 더 먼저였다. 그러니까 1965년에 그 피아니스트 한동일 씨가 미국이 자랑하는 레벤트리트 콩쿨에서 최초로 피아노 부분 우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신동 피아니스트고 굉장히 그 유명해질 수 있었는데 근데 한동일 피아니스트는 교편을 잡으면서 그 활동 안 하셨죠. 네, 콘서트 피아니스트로 활동은 거의 잘 안 하시게 되면서 대중과는 약간 그 알려지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피아니스트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정명훈 피아니스트. 지금은 지휘자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원래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차이콥스키 피아노 콩쿠르에서 2등을 하면서 그때가 70년대 중반, 74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시청업 카퍼레이드 엄청났죠 그때.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시청 앞까지 카퍼레이드 하면서 그다음에 막 그 시민들이 환호하는 색종이 뿌려가면서 그때는 이제 피아니스트였지만 정명훈 씨도 이제 2위로 그 엄청났었던 건데 하면서 근데 그 후로는 또 지휘자가 되면서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다시 뜨게 된 데는 한참 또 세월이 흘러서 임동혁에 와서야 다시 피아니스트가 이제 각광을 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쇼팽 콩쿨 말씀드렸는데 임동혁은 그 전에 롱티보 콩쿨이라고 프랑스에서 자랑하는 굉장히 그 유명한 콩쿨이 있어요. 네, 그것도 굉장히 권위 있는 콩쿨이잖아요. 그렇죠. 프랑스 하면 또 예술의 나라인데 롱티보 콩쿨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그 마그리트 롱이라는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그다음에 자크 티보라는 프랑스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둘이 이제 그 이름을 따서 롱티보 콩쿨 그런 것처럼 피아노와 그 바이올린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잘 지은 이름 같아. 하는 콩쿨이었는데 거기에서 한국인 최초로 그 임동혁이 당시에 최연소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지금은 이제 피처폰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최신 문물이었죠. 그 전화기, 핸드폰, 휴대전화인데 거기에 이제 사진기가 들어가면서 그 폰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진을 언제든지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임동혁 씨의 공연장마다 굉장히 그 전과 달랐던 거는 여고생들 이 폰카로 무정한 여고생들이 그 타이밍을 역시 기억하시는구나. 네, 그 공연장에 나타나서 그 오빠 부대, 그러니까 클래식에서 최초로 오빠 부대를 끌고 다닌 피아니스트가 바로 임동혁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아까 말한 대선배 한동일, 정경환 선생님하고 비교가 된 그게 좀 약간 세대를 구분하자면 거의 아날로그 세대였죠. 그렇죠. 그렇게 끊어지기도 하고 이제는
뭐 우리 지금 BTS급으로 일반 젊은이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팬덤이 생겨나기 시작한 그 세대의 첫 그 아티스트가 임동혁이 아니었어. 제가 그런 느낌이 맞아요.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 역시 그 피처폰이 생기면서 네. 야 이거를 우리 임동혁 찍으러 가자 막 이랬던 거구나.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세대들은 아날로그 세대였고 그 음악이나 음악도 실제로 LP를 위주로 낸다고 한다면 이제 임동혁 세대에서는 디지털을 처음으로 이제 맛본 세대들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폰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그리고 또 당시에 이제 다음 카페가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다음 카페의 회원이 클래식으로는 이례적으로 4만 명 가까이 임동혁 팬클럽이 만들어지면서 만명. 진짜 조직적으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서포트하는 어떤 팬덤 문화가 생겼다라고 그러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의 기준점이 되는 피아니스트라고 맞아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뭐 피처폰 얘기도 하셨지만 그때부터 사실은 클래식을 MP3도 들을 수 있고 네. 왜냐하면 클래식을 듣고 싶어도 음반을 사야 저기 드는데 아 이걸 사서 들을 자신도 없고 그리고 저걸 내가 다 과연 다 들을 수 있을까라는 걸 만지작거리다 보면 가요를 사갖고 오는 경우가 많죠. 하여튼 그래서 MP3화 돼서 누구나 클래식을 접할 수 있게 쉽게 좀 들어보고 음반을 구매할 수 있는 결국은 음반을 구매하는데 그런 시대하고 또 임동혁하고도 이렇게 맞물려 있었던 그런 인물이 되겠군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좋은 오디오로 음악을 듣는 이제 클래식은 그렇게 듣나 보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전화기로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그 클래식이 대중 속으로 약간 많이 대중화. 전파된 네, 첫 사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 음반에서 또 음악을 잠깐 들어가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모여서 들을 때는 진짜로 음악을 들을 거예요. 이렇게 바로 여기 이 억대 스피커들과 앰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들어가면서 현장에서 할 텐데 오늘은 잠깐 그러면 얘기 말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또 음악 잠깐 이 음반에 있는 곡 하나 들어보면서 네. 얘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뭘 들어볼까요? 여기 소나타 20번 미리 얘기하면 20번하고 21번 두 개가 있죠 여기. 네. 이 음반은 그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처음으로 낸 슈베르트 앨범인데요. 그 사실 그 여러 가지 인터뷰 매체를 통해서 임동혁은 쇼팽 스페셜리스트다 그렇죠.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됐는데 실제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보고 하면은 본인은 쇼팽도 좋아하지만 자신과 굉장히 내면적으로 잘 맞는 그 작곡가가 슈베르트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렇구나. 드디어 그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를 내게 됐는데 이 슈베르트 소나타는 21번까지 있어요. 21개의 피아노 소나타를 슈베르트가 남겨놨는데 그 마지막 3개 소나타 19번, 20번, 21번 이거를 슈베르트의 3대 소나타라고 하면서 제일 사랑받는 소나타긴 한데 그 길이상 그 3곡을 다 못 담고 마지막 2곡만 담았습니다. 그래서 20번, 21번 그 슈베르트가 남긴 마지막 소나타를 그 2곡을 담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유명한 거는 20번 2악장. 네, 2악장 들어보시기 굉장히 뭔가 그 슬픔을 담고 있는 그런 악장인데 슬퍼요. 근데 막 펑펑 우는 그런 슬픔은 또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그래서 한번 그 곡을 들어보실까요? 자, 그럼 2악장 소나타 20번, 22번 2악장 안단티노죠. 들어볼게요. 근데 이 곡은 저는 짐메르만의 연주로 이제 짐머만이 아니고 짐메르만이라고 이제 요새 발음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데 역시 임동혁은 예상은 했지만 다르네요 스타일이. 짐머만이 너무 글쎄 짐머만에 비해서는 좀 젊은이다운 좀 그런 거 그다음에 지금 2022년 이 시점에 녹음한 새로운 슈베르트 소나타 이런 거의 스타일링을 또 임동혁의 이 이름에 걸맞게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짐머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적인 피아니스트로 유명하고 그
그렇다고 보면 물론 이제 곡마다 해석은 다르겠지만 임동혁 피아니스트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쇼팽도 물론 그 잘 치는 연주자지만 슈베르트, 근데 슈베르트의 음악에는 모든 즐거운 곡에도 슬픔이 담겨 있어요. 아, 비애가 뭐 이렇게. 네. 슈베르트의 인생을 조금 그 아시면은 왜 슈베르트의 모든 음악에는 그런 슬픔이 담겨 있을까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 사실 슈베르트는 평생 살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한테, 일반 대중한테 유명한 그 작곡가가 아니었어요. 죽고 나서 유명해진 거예요. 네, 지금은 뭐 가곡의 왕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뭐 베토벤, 모차르트의 견줄 만큼 유명한 작곡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슈베르트가 살아있을 그 당시에는 슈베르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작곡가였어요. 아주 비운의 삶을 살다 갔죠. 맞아요. 또 얼마 살지도 못했고. 31살까지 살았습니다. 모차르트보다 4살을 더 못 살았습니다. 모차르트보다 4년을 덜 살고. 그렇죠. 모차르트도 굉장히 또 젊은 시절에 요절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사실 31살까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31살까지 어떻게 유명해지기 쉽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성과를 내보이기도 쉽지 않은데 그 31살 짧은 생을 살면서 1000곡에 달하는, 물론 이제 노래가 한 600곡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곡의 왕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가곡이 많긴 하지만 네. 그래도 교향곡도 9개나 있고. 그럼요. 그 와중에 중요한 것들도 다 했죠. 실내악곡도 많이 작곡했고 부음대로 다 있죠. 피아노 소나타도 21곡 21개. 이상 작곡을 해놨고, 베토벤이 굉장히 머리에서 쥐어짜내서 고치고 수정하고 막 이렇게 멋진 건축물 같은 곡을 만들어놨다면, 슈베르트는 그냥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곡을 받아 적었다라고 할 정도로 맞아요. 음악이 샘솟는 그런 작곡가였는데 31살의 굉장히 짧은 나이에 그것도 또 병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 이 곡을 작곡한 게 슈베르트가 죽는 해에 작곡했어요. 이 피아노 소나타를. 그리고 굉장히 그 병마와 싸우면서 고통에 시달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 슈베르트가 남긴 기록을 보면 그 전날 잠들면서 내일 아침에는 내가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아픔과 절망과 그런 거에 빠져 있을 때에 작곡을 한 특히 곡이기 때문에 이 곡에는 막 펑펑 울지는 않아요. 다른 작곡가의 것처럼 너무 슬퍼서 막 펑펑 울지는 않지만 진짜 막 이 가슴 속에 뭔가 애잖아요. 그러니까 좀 깊은 슬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내재되어 있는. 근데 그거를 임동혁은 굉장히 잘 찾아내요. 그러니까 그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클래식 연주자라는 건 그 작곡자의 그 곡을 작곡한 그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거에 이제 본인이 동화돼야만,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이해한다고 표현하는데, 그래야만 그 곡을 연주를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슈베르트는 사실은 이렇게 요절하긴 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만한 음악 세계는 아니라고 저는 좀 생각이 돼서 좀 대가들이 나중에 뒤늦게 녹음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역시 임동혁 감성은 지금쯤 벌써 이런 걸 시도한다, 이런 게 굉장히 좀 역시 임동혁스럽다. 그리고 다른 슈베르트 연주자요, 피아노 소나타 20번 연주자하고는 역시 좀 많이 다른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렇습니다. 톤이 또 굉장히 임동혁 피아니스트는 예쁘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할 때는 화려하고 또 이런 슬픔을 표현할 때는 진짜 막 곡에 무슨 맞게 눈물, 크리스탈 눈물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그렇죠. 청명하고 이렇게 들으면 아마 여기서 이제 이 곡을 실제로 여기서 들어보신, 고음질로 들어보실 분이나 이제 CD로 들어보신 분들, 이미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는 아시겠지만 정말 청량한데 슬픈 이런 느낌 있잖아요. 지금 요 계절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9월 정말 찬바람 막 불기 시작할 때 정서. 그래서 고르셨겠지만 오늘. 네, 그래서 이 가을과 굉장히 잘 맞는 음악일 것 같아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동혁 피아니스트하고 친하시잖아요. 이 앨범은 언제 작업한 거죠? 이 앨범은 이제 올해 이제 봄에 나왔으니까 사실은 이제 녹음은 작년에 독일에서 그 했던 녹음이고요. 올해 이제 봄에
발매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임동혁 씨가 지금 6집 앨범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1집 데뷔 음반을 낼 때 그 같이 있던 그 엔지니어들이 다시 모여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벌써 이게 임동혁 씨가 20년 정도가 데뷔한 지가 됐는데 20년 전에 데뷔 음반을 만들었을 때 그 만났던 이 톰 마이스터 엔지니어들을 프로듀서 같이 만나서 해가지고 네. 굉장히 또 그 남다른 감회가 있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1집 쇼팽 앨범 그 팀이니까 그 스타일들이 좀 그러고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작업하기도 네. 그 해봤고 스타일을 알고 또 어떻게 소리를 잡아야 또 예쁜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잘 아시는 그 팀들이 만났으니까 조금 더 굉장히 작업하기가 자연스러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주자인 임동혁도 여러 가지 20년 사이에 기량과 이 감성 표현 뭐 이런 것들이 훨씬 풍부해졌고 이쪽 녹음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베테랑이 된 거죠. 훨씬 더 뛰어난 녹음을 할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하여튼 저는 연주인데 뭐 실제 현장에서 임동혁 연주를 들어본 게 한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주로 녹음으로 듣다 보니까 지금 이 녹음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좋고 슈베르트도 뭐 수도 없는 굉장히 여러 연주자와 음반, 여러 마이너 메이저 음반사의 음반을 들어봤지만 임동혁의 이 지금 워너 클래식 녹음이죠. 네, 워너 클래식 녹음. 이 녹음은 또 특별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가을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뭐 CD로 만나시건 음원으로 만나시건 하면은 이 진짜 이 계절이 변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슈베르트의 그 아픔을 좀 느껴가면서 가을을 만끽해 보시면 슬픔을 재미라고 표현해서 좀 그런데 음악 듣는 게 그 재미잖아요. 이 연주자를 통해서 그 원래 작곡자가 슈베르트가 이게 나랑 오버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기자들이 보통 연기를 잘하려면 그 사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김혜전 선생님이 한 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철저하게 그 촬영하는 동안은 그 사람이 돼야지 이제 그 연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연주자도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비슷하거나 슈베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31살 말년에 임종을 얼마 안 남은 슈베르트가 돼서 그대로 연주가 돼야만 이런 곡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듣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걸 한번 들어보는 거 그 작곡자가 돼보는 거 그리고 연주자의 그 순간이 돼보는 거 이런 게 굉장히 그게 음악 듣는 재미가 아닐까 싶어요. 네. 또 슈베르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쓴 곡이기는 하지만 슈베르트도 본인이 내가 이거 쓰고 죽을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곡에는 또 뭐 다 슬픔만 있는 것도 아니고 희망도 또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병마를 이겨내고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내일 아침에 눈을 떠야지 이러면서 그런 희망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도 또 그 어떤 아픔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슬픔들이 다 우리가 또 슬픔으로만 느끼지 않고 어떤 그 슬픔을 느끼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카타르시스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느껴가면서 여러분들 뭐 요즘에 뭐 코로나다 거기다 또 태풍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뭐 사실 고민 없는 사람 없잖아요. 많이 우울한 한 2년을 보내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럴 때 이런 곡들을 듣고 전에 코로나가 이제 초기였는데 이태리 사람들 나폴리였는지 어디는지 밖에를 못 나가고 초기에 특히 그 단속도 심하고 이태리가 아주 굉장히 안 좋았죠. 굉장히 안 좋았고 막 병원이 없어서 막 진짜 길에서 사람 시체가 그냥 막 트럭에 실려가고 이런 장면들이 나왔던 게 이태리인데 그런 걸 보면서 이태리 사람들 그 주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높은 아파트 같은 복합 건물이었는데 노래를 하기 시작하니까 건너편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가수도 아니고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러고서 이 용기를 얻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랬던 게 그게 음악의 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슬픈데 즐겁다 이런 노래를 불러서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나 슬프다라는 걸 진짜 한번 쭉 슬픔을 통과시켜서 다시 그래 사람은 원래 슬픈 거야. 이럴 때가 또 이 또한 지나가리 하면서 그런 거를 또 다시 웃으면서 인간에게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하는 또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끝까지 느껴보는 거 이런데 이런 슬픈 음악의 그 어떤 본질이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 음악 감상실 첫 시간 이 매너리님을 초대해서 슈베르트 임동혁이 연주한 슈베르트 최초의 소나타 슈베르트 소나타 20번하고 21번 얘기를 좀 살펴봤고요. 이건 일종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뭐 매번 한 앨범을 놓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자유롭게 하죠. 아주 뭐. 프리스타일로 저희가 이제 흔한 말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에 한 샘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 이 영상을 한 두세 편 보실 때쯤엔 여기 이렇게 같이 모여서 아마 듣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고 또 이거 보신 분들은 또 여기에 오시고 싶은 분 일단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항상 여기서 저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와서 같이 음악을 들으시라는 그런 초청의 메시지로 이런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고요. 첫 시간 이제 뭐 저희가 또 뭐 이런 걸 이렇게 영상 촬영을 둘이 같이 해본 경험도 많지 않아서 각각은 또 뭐 여기 매너리님은 굉장히 활동이 많으세요. 뭐 이렇게 특별한 그 강연도 하시고 이런 아티스트 뭐 이렇게 연주회나 콘서트 때 진행도 해보시고 사회도 보시는 분이라서 그런 경험도 많고 저는 이제 유튜브만 하는 사람이고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이라서 서로 좀 접합점이 약간 애매하기도 한데 그게 또 반대로 서로 또 가질 게 달라서 좀 야 우리 이렇게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도 하는 거니까요. 뭐가 될지 모르는 어떤 걸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해보시니까 어때요? 첫 시간 그러게요. 저도 잘하시는데 굉장히 역시 선수가 다르기는 이렇게 진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네. 이런 진짜 최고의 소리를 또 네. 물론 이제 연주자들이 녹음을 멋지게 해주셨지만 그런 소리를 최상의 컨디션에서 이렇게 좋은 상태로 들어보고 그다음에 또 여기 오시는 분 그리고 또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음악 얘기하면서 또 이 음악을 듣는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요. 뭐 제가 가진 지식이 그렇게 깊거나 뭐 그렇지는 않더라도 여러분과 같이 그 얘기하면서 또 제가 몰랐던 거는 또 들어보고 또 제가 아는 거는 또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가면서 하면은 음악 듣는 재미도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서 아주 즐겁게 촬영을 했습니다. 네, 아주 저도 재밌고요. 같이 모여 들으면 좀 더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좀 이게 익숙해지면 뭐도 먹고 마셔가면서 이렇게 편하게 진행하고 또 이게 마찬가지예요. 음악은 아까 작곡자, 그걸 표현하는 연주자, 그걸 또 전달하는 이런 진행자, 그리고 그 소리를 들려주는 좋은 오디오. 이렇게 모여있을 때 또 우리가 음악을 듣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처음 듣는 음악인데, 음악이 되게 좋다. 이런 순간이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아는 익숙한 곡을 들으면 또 더 좋고.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볼 테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첫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와 또 약간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지금이 제일 음악 듣기가 좋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 다음 시간에 또 무슨 얘기를 할까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여기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오늘 맛있는 거 먹고 가죠. 네. 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